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 일본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8일 키타큐슈시에서 21명, 도쿄에서 15명의 감염이 발표되는 등 총 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759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47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3명, 오사카에서 2명 등 총 13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882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89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총 1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8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7명이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이 감염이 늘고 있어 28일도 15명 중 11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의 담당자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일 감염자가 10명대로 발생한 것은 3일 연속입니다. 한편 신규 사망자는 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도내 누적 확진자는 5,195명, 사망자는 299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키타큐슈시에서는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개의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이며 4명은 감염 경로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일간 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키타큐슈시 보건복지국의 나가토미 히데키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제2파의 입구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들은 바이러스가 가까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감염 예방에 노력하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를 호소하였습니다. 앞에 두 도시와는 상반되게 오사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휴업 요청을 전면 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28일에 열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휴업 요청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래방과 헬스클럽, 라이브하우스, 클럽 등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에 대한 휴업 요청의 해제를 새로 결정하였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이달 16일부터 폭넓은 업종의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은 휴업 요청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 다시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사카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8일 약 4년 만에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위원을 맡고 있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논의의 활성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시바 씨가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공식 발언한 것은 지방창생 담당상으로서 답변해선 2016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해 8월 개각으로 인해 내각에 포함되지 않아 당내에서 냉대와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시바 씨는 여론의 반발로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청법은 명문에 의해서 그 시행을 헌법 시행일로 한다라고 쓰여 있어 헌법 질서의 일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폭넓은 헌법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시바 씨는 2018년 당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겨루며 당내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고 소속된 예산위원회나 헌법심사회에서도 질문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으며 작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3차례 열린 헌법심의 자유토론에서도 지명되지 않고 책상을 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 요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당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큰 차이로 패했지만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서 24%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과연 이시바 시게루 씨가 다음 일본 총리에 이름이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충격을 준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살인 사건으로 약 10개월 만인 27일 전신 화상으로 한때는 빈사 상태였던 아오바 신지 씨를 체포 구속한 기사 어제 보내드렸었죠. 체포된 아오바 용의자는 36명이나 죽을 줄 몰랐다. 2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수사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당시 희생자의 수를 아오바 용의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오바 용의자 또한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어 희생자 수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아오바 용의자를 치료한 의사에 따르면 사건 직후 2일 만에 화상 전문 병원에 이송된 용의자는 최초 전신의 90% 정도의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증상만으로 계산한 사망률은 95% 이상이었으며 살리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자가배양 피부 이식이라는 인공 진피를 붙이는 수술을 수차례 반복한 결과 현재의 상태까지 회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재활 중 의미 없다, 어차피 사형이다 등의 말로 될 대로 되라는 태도였으나 치료한 의사는 우리는 열심히 치료를 했으니 너는 죄를 제대로 마주봐라 라고 설득하며 점차 태도의 변화를 보였으며 지난해 11월 병원을 옮길 때에는 타인이 나를 전력으로 고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며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 안 된 상태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도 잘 받고 회복이 되어 죗값을 치르시고 피해자 가족분들께도 꼭 사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닛산 자동차가 28일 발표한 2020년 3월기 연결 결산은 순손익이 6,712억엔의 적자였습니다. 적자로 전락한 것은 11년 만으로 손실액은 2000년 3월기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회복시키기에 해외에 두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 능력을 20%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3월기에는 재건계획 닛산 리바이벌 플랜으로 국내 5공장 폐쇄 등을 결정하며 6,843억의 순손실을 냈으며 이번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도 한몫하였습니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치다 마코토 사장은 실패를 인정하고 올바른 궤도에 수정하고 구조개혁을 일체의 타협 없이 단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2020년 3월기는 신차 투입의 지연 탓에 주력의 북미를 비롯한 폭넓은 지역에서 판매가 침체로 세계 판매는 7년 만에 500만 대를 밑돈 493만 대로 떨어졌고 기말에 걸쳐서 코로나19의 감염 확대까지 덮쳤습니다. 매출액은 7년 만에 10조엔을 밑도는 고정자산 손실과 구조개혁 비용으로 6,030억엔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실적 예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서 전 국민에게 일률 10만엔을 지급하는 정액 급부금에 대해 오사카부의 네야가와시가 993가구에 2,196명에 이중으로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히로세 케이스케 시장이 28일 기자회견에서 사과하였으며 잘못 이중으로 입금한 2억 1,960만엔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 의하면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신청을 접수하였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 누락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나 24일에 시내 전 11만 528가구의 80%가 신청을 마치고 25일부터 최종 확인을 시작하였지만 993가구에 대해서는 입금이 완료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고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으로 입금된 대상 가구에는 전화 등으로 사과하고 환불 절차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히로세 시장은 일찍 보조금을 주고 싶었지만 실수로 급부한 시민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검토했던 정부 전문가 회의의 회의록을 여전히 일본 정부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도통신의 정보공개 청구에 사무국의 내각감방이 응답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의 개요와 자료는 공표되어 있지만 회의에 참석한 각 참석자의 상세한 발언은 기록되지 않아 대책 검증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3월 코로나19 문제를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고 장래의 교훈으로 공문서 관리를 철저히 함을 결정하였으며 아베 신조 총리는 적절하게 검증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지시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소극적인 정부의 공개 자세에 전문가 회의의 위원으로부터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급 회의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한 나라에 그것도 역사적인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니 참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료회사로 알려진 산토리 홀딩스는 28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6월부터 업무의 페이퍼리스화를 진행하고 종이의 날인 생략 등의 전자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그룹 주요 기업에서 2022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무는 계약서에 관한 업무나 경비정산 신청 승인 등입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계약서에는 작성이나 날인 지급까지 처리를 전자계약에서 하고 경비정산에서 영수증 사진을 활용하여 날인 없이 신청 승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써 국내 그룹 사원 약 1만 명이 자택에서 결제 업무가 가능해져 연간 6만 시간 분량의 업무 효율화를 예상합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에도 약 7천 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계속하겠지만 계약이나 경비정산의 날인 등으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오므로 앞으로는 전자계약에 대한 거래처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의 과제를 해결한 뒤 기존의 출근을 전제로 한 근로방식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